세팅으로 들어가서 이 파일에만 설정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다시피 드래프팅 환경 설정을 띄워서 바꾸게 되면 이 파일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정 소스는 사용자 기본값을 따라갈 거고 사용자 기본값으로 바꾼 다음에 설정 소스에서 로드에 이 부분을 체크하면 이제 설정 소스를 다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기본값에서 설정한 설정 소스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기준뷰를 내려서 찍게 되면 자, 지금처럼 아까는 녹색이 나왔는데 이제는 흰색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오늘 배울 거는 자, 이거를 전체를 드래그하지 말고요. 자, 센터 라인이 선택이 되게끔 드래그해서 이 뷰는 완전히 선택이 안 되게끔 하세요. 예, 선택하고 델리트 삭제. 그러면 센터선이 다 지워질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배우게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주석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에 있는 노트 글자를 써야 되니까 노트는 우리가 텍스트 문자를 기입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여기에 있는 기하공차를 쓰는 거고요. 기하공차. 어떤 물체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그 물체가 기준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기계 설계나 이런 쪽에서 쓰는 거고 사실은 금형 설계에서는 기하공차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 아까 말한 이런 기하공차나 아니면 다른 치수를 적을 때 어떤 기준이 되는 면을 표현할 때 얘를 표현합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그 기하공차를 적용하는 것과 두 개가 동시에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얘가 이제 풍선기호 우리가 말하는 넘버링 품번을 단다든지 할 때 이 풍선기호를 쓴다는 거 화살표를 있게끔 쓸 수도 있고 편수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죠. 조립도 할 때 많이 씁니다. 조립도 할 때.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용접기호. 역시 용접기호도 안 하죠. 이거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 없고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꼭지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부분은 제품 설계할 때는 많이 씁니다. 이 꼭지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거칠기 표시. 거칠기는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센터라인. 여기에 있는 A, 노트와 함께 가장 많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해칭은 원래 섹션을 자르면 자동으로 나오게끔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금형에서는 해칭을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치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해칭을 잘 안 써요. 얘는 해칭 대신 이제 색깔을 입힐 때 뭐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뭐 채칭도 그닥 많이 쓰진 않고 하지만 센터라인, 품번, 그리고 거칠기, 그 다음에 노트 뭐 이거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센터라인, 그 다음에 거칠기, 그 다음에 품번, 그리고 노트 이 네 가지는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치수 넣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치수만 빼고 나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스케치 넣을 때 다 한번 써봤기 때문에 대충 어떤 거라는 다 알 겁니다. 이 기능은 스케치 할 때도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일명 좌표 치수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처음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치수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치수는 선형 치수, 선형이라는 게 선 형태로 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치수란 말이에요. 이걸 선형 치수라고 해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이제 리니어 디멘션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좌표치수라고 하죠. 좌표치수는 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ordinate dimension.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시치수라고 하죠. 예, 지시치수는 예, 리더라고 하죠. 리더 디멘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 텍스트 치수죠. 텍스트 치수. 뭐 텍스트 치수야. 텍스트 디멘션이라는 거 할 테고. 일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금융 쪽에서 좀 많이 쓰는 뭐 기계 가공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치수 방법으로 홀 차트가 있습니다. 홀 차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금융에서는 이 5가지 치수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치수는 선의 형태로 나와 있는 1번 이런 1번 치수는 선형 치수는 이런 형태의 치수를 어느 영역과 아니면 어느 거리까지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뭐 A라는 치수다. 이렇게 표현한 방식이 선형치수. 그 다음에 이제 좌표치수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의 중심을 잡고 중심이 여기다. 그래서 이 중심을 기점으로 0.0이라면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거리를 예, 좌표값으로 그러니까 0.00이라는 뭐 이런 게 있다면 50 여기가 0 여기는 40 여기는 50 정도 이런 식으로 어떤 원점에 있는 이 공간에 여기가 0.00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예, 좌표의 개념으로 치수를 뽑는 이 방식을 좌표치수라고 합니다. 오디네이트. 세 번째, 지시치수는 어떤 물체를 가리키는 거죠. 뭐 어떤 이런 사각 블럭에 이게 단면도다. 구멍이 이렇게 나 있다 이거죠. 구멍이. 그럼 센터선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는 해칭이 뭐 이렇게 들어갔다. 해칭이 들어가 있는 이 단면도다. 이때 치수를 여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치수를 뽑은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4-4는 앞에 4는 개수를 말하죠. 4-파이 8파이 보통 이제 홀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D라고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D는 드릴의 약자죠. 드릴에. 안 그러면 우리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이 D를 잘 안 써요. 이렇게. 뭐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관통이냐 아니면 있느냐 이거는 이제 관통이니까 수루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수루. 관통. 8파이 관통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구멍이 관통이 아니고 어떤 구간까지만 자, 이것보다는 제가 얘를 좀 잘못 들었네. 얘를 드릴을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드릴의 깊이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8파이 4-8파이 라고 하고 뭐 D라고 붙이는데 그냥 8파이에도 다 이해를 하죠. 다만 여기 이제 깊이가 있을 때 DP 딥의 약자죠. 딥 깊이가 30 그러면 8파이 드릴로 30파이를 가공해라. 뭐 이런 패턴으로 표현한다든지 나사를 4-M
뭐 M8 탭에 깊이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이런 패턴을 CC 치수라고 하고, 네 번째는 텍스트 치수인데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구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립도에서 볼트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볼트가 이런 식으로 카운트 버링이 뚫려 있고, 볼트가 있다면 볼트가, 자, 우리가 볼트 모델링 많이 해봤으니까 대충 형상이 어쩐지는 다 알 테고, 이렇게 되어 있고, 탭이 쳐져 드릴에 있다면 탭이 요만큼 가서 탭이 쳐져 있다. 이 볼트의 조립이에요. 이게 이때 여기 안에다가 글자를 쓰는 거죠. 텍스트를 요 안에다가, 밖에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노란색으로, 아니면 요 위에다가 써도 무방은 해요. 뭐 예를 들어서 4-M M16에 곱하기 150이다. 이렇게 글자를 쓴 다음에 이 글자를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4-M16에 길이 150짜리 볼트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격 부품에 호칭을 입력을 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텍스트 글자 치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홀 차트는 뭐 이야기하는 잘 알다시피 어떤 물체가 있다면, 이런 물체가 있다면 이 물체에 동그라미가 뭐 이런 식으로 4개가 있다. 이때 여기에 준하는 중심선을 기점으로 여기에 시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트를 만들고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는 홀차트 번호, 여기는 XY 이러면 여기는 이름이고 여기는 X고 X좌표, 얘는 Y좌표. 그래서 여기에 이름을 뭐 옆에다가 A1이라고 적으면 여기는 A2, 여기는 A3, 여기는 A4. 이때 여기가 0이 되고, 이 좌표를 중심으로 여기에서 A1, A2, A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넘버를 줬고, 여기에서 X 원점에서 여기가 0,0이 되죠. 이 0,에서 떨어진 거리값 X, Y 축의 좌표값을 입력을 하는 이런 방식의 설계가 5번 홀차트입니다. 크게 5가지 형태로 치수를 많이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선형 치수는 잘 알 테고, 좌표 치수도 금형설계 처음에 할 때 사초금형 트리도면 작성할 때 좌표 치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시 치수 같은 경우는 역시 예제를 해봤기 때문에 다 해봤습니다. 얘만 빼고, 홀차트만 빼고, 홀차트 연습을 할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지금 할 거예요. 그다음 텍스트 치수도 다 해봤습니다. 좌표 치수는 기능만 모를 뿐이지 다른 치수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지시 치수가 약간 독특해요. 지시 치수가. 그래서 자, 이리로 와서 여기에서 좌표 치수로 한번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저는 흑백으로 하겠습니다. 출력할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해도 돼요. 이야기죠. 단색 디스플레이하고 배경을 흰색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죠. 포 표시만 딱 하고요. 확인. 자, 이 상태에서 치수를 뽑을 거예요. 아, 이 영역점 안 나오면 안 좋냐고요. 예, 이거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2D 내릴 때는 얘를 제거해야 돼요. 얘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영역도 라인으로 인식하고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2D로 CAD로 변환할 때는 얘를 꺼야 됩니다. 근데 아직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못 찾아요. 이거 사라지면.
얘를 찍는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얘를 찍어야만 물체가 움직인다고 했죠. 뷰가. 하여튼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하시고 나중에 좀 적응이 되면 그때는 안 보이게 해도 됩니다. 이거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이 파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파일에 있기 때문에 이 파일에서 안 보이게 하면 다른 새로운 뷰를 해도 안 나와요. 자, 먼저 좌표 치수는 똑같죠? 캣하고 똑같이 센터선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때 단일 치수냐 다중 치수냐 여기 물어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일 치수는 내가 치수를 어느 지점을 정해요. 그걸 우리가 마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체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리값을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기준이 되는 꼭지점을 찍으라고 합니다. 그때 단위 치수로 되어 있으면 추가가 안 돼요. 여기 이 오디네이터에서는 여기 하나밖에 안 돼요. 내가 찍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다중 치수를 하게 되면은 요 오디네이터 그 말이 무슨 말? 중심점은 똑같은 상태에서 치수를 1로도 뽑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멀티로 해놔야만 이쪽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못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오디네이터 중심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일 치수로 하게 되면 중심점을 이 치수를 뽑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0,0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치수를 뽑을 때마다 이렇게 치수를 줬고 뽑았는데 치수를 뽑았어. 내가 1로도 보고 싶다 이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오디네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멀티로 되어 있으면 현재 중심점에서 계속 추가해가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로 해도 되는데 다중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중으로 하니까 다중으로 하시고 처음에 물어보는 게 원점입니다. 원점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기준으로 이걸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죠. 중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치수 기입하기 전에 중심선부터 무조건 내야 됩니다. 중심 마크. 중심 마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간편한 건 당연히 자동 중심선이죠. 자동 중심선을 선택하고 이 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센터 라인 들어가죠. 이때 설정값에서 스타일을 보면 색깔과 굵기가 나옵니다. 굵기는 가는 선으로 0.18선, 0.15가 없기 때문에 0.18로 하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센터선이 들어갔습니다. 센터선이 있어야 돼. 근데 금형중심은 항상 물체 끝까지 나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뷰를 더블 클릭하면 센터선이 이렇게 나오네. 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현재 상태에는 이 상태에서 이 화살표를 당기면 같이 커져요. 근데 여기는 좋다 이거지. 근데 가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뽑다 보면 화살표가 너무 크죠, 저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연장 설정을 누르시면 개별적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만큼. 자, 이때 물체를 띄울 때는 1, 2mm만 삐져나오게끔 해라고 했습니다. 많이 삐져나오게 하지 말라고. 그냥 여기도 위로 이렇게 올리면 되고, 여기도 이만큼 올리면 되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 어떤 문제? 이 센터선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중심선 모양이 나와 있는데 실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중심선을 더블 클릭. 역시 개별적으로 연장 설정. 이쪽은 필요하잖아. 근데 이쪽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최대로 축소해 버립니다. 그러면 센터선 모양이 이제 그대로 나온다고. 선이 두 개가 겹치는 곳은 굳이 두 개를 다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오토매틱으로 하면 가장 편하죠. 나중에 다른 부분들은 이게 중요한 치수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이 센터선만 따로 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센터를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 개별적으로 연장선 설정 인디비주얼리. 그래서 요 중심 그 화살표를 안으로 당겨서 얘를 최소로 축소를 하죠. 최소로. 얘는 당기고 개별적으로. 자, 이렇게 센터선을 만들고 치수를 뽑아보면 좌표 치수. 자, 원점은 어디냐? 다중치수라고. 원점은 이 동그라미 중심을 잡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센터를 딱 찍어요. 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원점 선택을 리셋. 다시 다중으로 와서
센터를 찍지 않고 여기에서 여기 센터선이 자 센터선의 중심이 오니까 점점점 나올 겁니다. 찍어볼까요? 그럼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기존 점의 중심 마크냐 원호 중심이냐. 원호 중심은 동그라미의 중심이냐 이 중심 마크는 이 센터선의 중심이냐. 그때 여기에 포인트 모양이 나옵니다. 앞으로 치수 기입할 때는 포인트 모양 나올 때 찍어야 됩니다. 이거를 또 센터선으로 해갖고 치수를 뽑으면 선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면 제 시간에 감점입니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가 여기에 있는데 센터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자, 치수 기입을 하라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요 끝에서 해야 되는데 중심 센터 포인트를 찍어버리니까 치수가 여기서부터 기입되네. 이거 저번에 2D 도면 작성할 때도 이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NG입니다. 왜? 이 치수선이 센터선을 오버랩 시키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여기는 치수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찍기 위해서는 아까 저 모양 여기를 가져가면 여기서 이 모양이 나옵니다. 포인트 모양이. 그때 찍어줘야 된다. 엔드 포인트는 안 찍혀요. 이게 끝 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선이지. 그래서 요게 끝에 가면 자동적으로 이런 포인트 모양 나옵니다. 그때 찍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만 지가 알아서 이걸 안 겹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점으로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중심하지 않고 센터선으로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원점을 잡습니다. 저는 2개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단일 치수로 했습니다. 단일로. 다중 치수로 해야 됩니다. 자, 잘못 찍은 사람은 다시 리셋하고 다중 치수 찍어서 여기를 포인트 잡은 다음에 찍으세요. 자, 그 다음 다중 치수 생성에 중복 항목을 허용하고 중복 항목 똑같은 점을 찍어도 치수가 계속 나와요. 중복 항목을 허용하고 기존 치수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요. 못 바꾸는 게 아니라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기준선에 기준선 활성화냐 수직 활성화냐 이거는 쉽게 말해서 수평 치수를 기입하는 거와 수직 치수를 기입하는 거 두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X축이냐 Y축이냐. 당연히 수직 치수니까 얘가 X고 얘가 Y예요. 자, 그러면 벡터 지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지가 자동으로. 이게 우리가 쓰는 것들은 거진 평면 개념을 가지고 치수를 뽑기 때문에 그냥 지가 알아서 이걸 내가 그리려고 하는 이 방향으로 지금 벡터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다음에 밑에 여백이 나오네. 이게 마진입니다. 여백 정의. 얘를 누릅니다. 여백 정의. 그리고 원래 치수를 넣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왼쪽 하단을 마진을 잡아서 여백을 잡아서 치수 기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을 잡고 어떤 사람은 보통 이제 오른쪽 왼쪽인데 어떤 사람은 기준면을 기점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여러분들은 뭔가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 걸 그냥 따라합니다. 제 스타일대로. 저는 이제 오른쪽 하단을 찍습니다. 여기에 가니까 엔드포인트 저 모양 나오죠? 찍으세요. 엔드포인트 끝점. 그 다음에 자, 여백이 20에 1, 2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고 이거 안 맞는 사람은 설정을 잘못 잡았거나 그러면 아까 제가 환경 설정에 가서 사용자 기본값을 로드해 왔죠. 그거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 있으면 확인. 그럼 이 다음이 나와요. 이게 이물체에서부터 20mm가 떨어졌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치수를 이렇게 기억하면 이 선이 여기까지만 따가요. 그리고 여기에 뭐 40.00 이렇게 치수가 되겠죠. 요 치수선이 도달하는 지점 그게 마진이에요. 경계.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들어졌고 이 상태에서 치수를 여기를 찍으면 X, Y 치수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안 좋죠. 왜 안 좋냐면은 여기를 찍어도 이 치수가 또 나오네. 그러면 이 치수에 계속 이 지점을 찍으니까 또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를 찍었어. 그러니까 치수 하나 나오고 치수 나왔네. 좋은 거 아니냐. 여기를 찍으니까 여기 나오고 또 나오고 여기 찍으니까 나오고 또 나오고
여기 치수 3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멀티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 개씩 단일로 해야 하기 때문에 X축 곱기 위해서 기준성 활성화를 끕니다. 자, 그러니까 마진 한 개만 나오나요? 여기 하나만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치수를 뽑습니다. 그냥 포인트만 찍으면 돼요. 이렇게 선 형태는 엔드 포인트 모양이 나올 때 찍으면 돼요. 선의 형태는. 그래서 그냥 너무 기다리면 점점점 나오니까 점점점 나오기 전에 이거 끝나를 딱 찍습니다. 그러면 135.0 이렇게 나오네. 아이고, 이거 사용자 기본값 뭐 잘못됐네. 내가 잘못됐네. 자, 닫기 하고요. 메뉴에 파일에 메뉴 파일 유틸리티에 사용자 기본값 전부 다 해야 돼요. 드래프팅에 가면 표준 사용자 정의에 자기 이름이 있거나 아니면 제 이름이 돼 있거나 제 이름이 되는 사람들은 제 거 갖고 간 사람들이고 자기 이름 저번에 첫 시간에 잡을 때 자기 이름 되는 사람은 자기 거 잡은 사람이고 표준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치수 누를까요? 치수. 저 밑에 치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자, 치수 밑에 텍스트 있습니다. 텍스트에 가니까 쭉 내려가다 보니까 단위에 심표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침표로 바꾸고 이걸 내가 안 바꿨었나? 여기 단위를 마침표로 바꾸세요. 마침표. 자, 저기 위에 드래프팅으로 들어와서 치수 그리고 어디 텍스트 그다음 단위의 소수점 구분 기호를 마침표로 하세요. 다 되었으면 오른쪽에 저장 있죠. 저장. 현재 드래프트 표준 파일에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다 했으면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 걔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합니다. 메뉴. 요 환경 설정에도 적용해야 되겠죠. 지금 이 설정은 사용자 기본값을 바꿨다고 해서 얘도 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파일에. 이 파일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또 따로 바꿔야 돼요. 드래프팅. 그리고 일반 설정에 치수. 아까 그 위치입니다. 어디? 텍스트에 가면 심표되어 있죠. 마침표로 바꿀까요? 확인. 그럼 2번 바꿨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치수를 지우든가 해야 돼요. 이 치수를 지우죠. 새로 하죠. 이 치수를 지우고요. 이 치수를 지우고 오디네이터. 자, 센터를 인식하고 있어요. 아까 잡았던 거. 여기 이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온 사람은 뭔가 잘못 잡은 사람이죠. 여기에서 이 중심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오디네이터 아까 잡았던 형태로 옵니다. 역시 기준선 활성화를 끄고 이제 치수를 뽑으면 여기 끝점을 찍으면 예, 점으로 나오죠. 135.0 소점 한 자리로 되어 있네요. 설정이 또. 자, 그리고 여기에 동그라미 중심을 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센터를 찍지만 이게 동그라미 모양 나오면은 NG입니다. 어떻게 여기를 갖고 왔는데 점 모양 나오죠. 그럼 센터 찍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점은 지가 끝점을 자동으로 인식해요. 이 라인이 요 끝점이 찍혔어요. 점 모양이 나올 때 찍으라 했습니다. 요렇게 찍어도 되고 자신 없으면 여기를 찍어도 돼요. 점 나오죠. 중심 마크. 그때 찍으라고. 얘도 마찬가지고 중심 마크. 여기는 중심 마크. 여기도 중심 마크. 중심 마크. 중심 마크. 마지막 끝점. 찍게 되면 또 소수점도 바꿔야 되겠네. 자, 이렇게 나옵니다. 모양이. 자, 그런데 저기 위에 있죠. 이거 마진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이거를 여기를 찍습니다. 잘 보세요. 찍습니다. 마크, 중심 마크.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예, 중심 마크 찍었습니다. 여기에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Y축이죠. Y축이면 수직 활성화를 꺼버리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기준성 활성화가 체크되죠. 요거를 끄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뭐 이거 끄고 이거 선택해도 돼요.
그 다음 Y축. 자, 엔드포인트를 찍고. 자, 이게 한 개는 꺼야 됩니다, 분명히. 자, 엔드포인트. 그 다음에 중심마크. 그리고 중심마크. 그리고 0,0. 그리고 중심마크. 그리고 여기 중심마크. 그 다음에 못따기를 안 하겠다. 이러면은 여기 치수를 뽑고. 챔퍼 얼마 이렇게 해도 돼요. 찍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치수.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기준성 활성화를 끌까요? 자, 젤을 했기 때문에 여기 엔드포인트를 찍을 거예요. 수직 활성화 상태에서 요게 끝점, 챔퍼의 끝점, 여기 끝점도 치수를 뽑아줘야 되겠네. 자, 다 되었으면 닫기. 빠진 데 없죠? 자, 이게 너무 기니까 보세요. 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딱 찍고 얘를 어떻게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위로 갑니다. 치수가. 4개를 찍고 그냥 끌어올리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56도 너무 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와도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 2개. 지금 도그레그 모양이 됐죠? 요 부분 조그가 됐어. 그래서 이거 2개를 클릭합니다. 클릭. 자, 그럼 A가 떠요. A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 여기는 조그 없음. 예, 닫기. 그러면 조그가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소수점이 한 자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죠? 자, 이럴 때 1위로 옵니다. 1위로 와서 저기 가면 치수 있네요. 치수. 환경 설정을 바꾸는 걸 설명합니다. 치수를 다 뽑았는데 잘못 뽑았대요. 치수가 소점 2자리 나와야 되는데 한 자리 나온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에 와서 치수를 찾고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치수만 전부 다 선택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눌러요. A 뜨죠. A를 눌러서 역시 치수에 가면 어디가 있다? 예, 글자 쓰기 말고 치수, 텍스트 갑니다. 텍스트로 가면 첫 번째가 단위예요. 자, 소점이 한 자리죠. 한 자리 올립니다. 2자리로. 엔터. 그러면 2자리가 나옵니다. 금형은 소수점 2자리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면 금방 바꾸죠. 치수를 잘못 뽑았을 땐 그렇게 하면 돼요. 막 환경 바뀌고 새로 하고 할 필요 없다고. 자, 이게 좌표 치수고 이게 좌표 치수가 다 끝나고 나면 영역, 제품의 영역은 선형 치수로 급속으로 눌러서 여기 찍고 치수를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할 때 봤죠? 박스를 씌우는 거. 박스 씌우는 거는 여기에 보면 공차에 보면 제일 밑에 기본 있습니다. 그럼 박스가 씌워지죠. 자, 내가 원하는 위치.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글자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안 돼. 딱 정중앙에 가이컨 가서 찍고 그 다음 여기도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어서 하면 자, 박스가 그대로 같이 먹힙니다. 아까 한 대로 얘 찍고 A 뜨면 선택 그리고 텍스트 가서 소점 2자리로 하게 되면 선형 치수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